39페이지 보실래요? 39페이지에 쌤 사회과에 내용 구성 원리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2022하고 관련돼야 돼. 일단 여기서 뭘 보냐면 쌤들 2022라면 고장이 아니라 뭘로 바뀔까 쌤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장과 지역을 뭘로 통합해버렸어? 지역이야. 그럼 지역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지역 등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이 정서적 감정은 고장의 지역에 대한 느낌과 기억이 사람마다 무엇? 다르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노량진이 뭐 할까? 즐거웠던 장소가 어떤 사람은 노량진이 지겨운 장소가 되겠지.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 기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 어떤 정서적 감정. 이걸 뭐라고 한다 선생님들? 장소감. 딱 적어놔. 장소감이야. 그럼 이 장소감 어떤 가인에 대한 감정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장소감은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에서 어느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적 지리라는 거. 사적 지리, 장소감. 그럼 이제 애들한테 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무엇을 그려봐라? 심상 지도. 그럼 선생님 봐봐. 어떤 공간에 대한 자기 머릿속에 도식화된 이미지 있지. 도식화된 이미지. 자, 도식화된 이미지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공간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공간 인지 능력. 그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학생의 공간 인지 능력을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그에게 심상 지도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유니쌤 앞에 나와서 한번 그려볼까?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싫어? 그러니까 심상 지도를 그린 걸 보면 그 얘가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학습자의 공간 인지 능력을 알아보고 싶으면 뭘 그려봐라? 심상 지도를 그려봐라. 또는 장소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또 심상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봐봐. 이걸 지역의 주요 명소와 세계의 명소를 함께 살펴봤다. 수업을 보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용인. 그렇지. 용인에 뭐 있어? 그렇지. 에버랜드 있잖아. 그럼 용인의 에버랜드 공부할 때 뭐 또 같이 할 수 있어? 일본에 디즈니 월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같이 살펴보는 거 했던데, 자, 이게 왜 용인의 에버랜드 하면서 일본의 디즈니랜드까지 같이 설명했습니까? 디즈니 월드야? 디즈니랜드? 왜 했어? 작년에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을까? 우리 반들이. 수학여행은 에버랜드, 일본으로 갔어. 일본. 이미 애들은 일본의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에버랜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같이 뭐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범위가 지역이었는데 어디까지 가버렸어?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돼 버렸지. 왜 이렇게 해야 돼? 애들은 경험적 거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보다는 경험적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애들은 다른 나라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해라? 환경학대법의 탄력적 적용.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말이야. 환경학대법을 어떻게 한다?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2020년은
어떻게 환경학대법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환경학대법을 제시했는데 수업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장소감도 나올 수 있고 심상지도 아니면 공간 인지 능력 있어 없어?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40페이지. 사회과는 선생님들 내용 구성 원리가 잘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내용 구성 원리. 그럼 40페이지 보면 내용 구성 원리 봐봐. 도시 지역의 생활이야. 자, 무슨 지역? 도시.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에 무엇? 지역화의 유형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지역화의 유형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무슨 지역화, 무슨 지역화? 그렇지. 내용의 지역화, 딱 적어놔. 내용의 지역화가 있고 뭐가 있었지? 방법의 지역화. 이 목표가 반영하고 있는 지역화의 무엇? 유형이 뭐냐고 물어봤지. 선생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요거를 자, 사례로 도시 문제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초등학교의 목표는 똑같아. 무엇? 도시 문제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지역을 사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지, 수단. 도시 문제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뭐다? 수단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의 지역화야, 방법의 지역화야? 방법의 지역화지. 지역이 학습 수단. 사례 지역 사실과 현상 중에 규정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만 다루더라. 그럼 그 도시 문제에 관련 사례만 끄집고 오면 되겠지. 그러면 니은과 디귿 봐봐. 사랑해야 될 장소. 그러니까 사랑한다. 뭘 사랑해? 지역이 사랑해야 될 뭐야? 장소. 사랑해야 될 장소. 사랑. 이제 뭘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장소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세자로 뭐라 그럴까? 애향심. 뭐가 된다? 애향심이 되지. 애향심.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장소감을 지역으로 확대하면 애향심이 되겠지. 향토에 있잖아. 나라로 확대하면 국토에, 세계로 확대하면 인류가 될 거지. 인류에. 이렇게. 사례 지역 그 자체를 공부합니다. 사례 자체.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뭐가 될까요? 무슨 지역화? 내용의 지역화야. 니은 디귿은 내용의 지역화. 아직 지역화 안 나왔어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46.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교수학습 모형. 개념학습. 근데 얘네들은 선생님들 모형 단계를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빨리 앞에서 개념학습에서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속성 모형. 이게 무슨 모형이 있어? 속성 모형이라고 있어 없어? 나와 있죠. 그러면 속성 모형을 보면 속성 모형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개념의 속성을 검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속성 제시와 무엇? 정의. 그 다음에 속성 무엇? 검토. 그 다음에 뭐 한다? 사례 검토. 예와 비에 있어 없어? 이 전에 뭐 해야 돼? 속성을 검토하는 거야. 그럼 속성을 다 나열해가지고 결정적 속성하고 뭐하고? 비결정적 속성. 뭐가 중요할까? 결정 속성이 중요하겠죠. 가설 검증, 분석, 관련 문제 검토. 자,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개념의 원형과 정의.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제시합니까, 선생님들? 비례야, 비례. 그리고 속성 검토. 다르단 말이야, 지금 알겠죠? 이걸. 그 다음에 상황 모형은 상황 및 경험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해? 사례 검토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더라? 속성 검토하더라. 그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위에 봐보세요, 선생님들. 속성 모형은 명확한 특징을 제시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은 학습하기 어렵더라. 그럴 때는 무슨 모형? 원형 모형. 대원형. 속성이 모호하여 개념 이해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예를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더라. 그러나 동일 개념으로 분류한 가정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상황 모형, 사회문화적 상황. 근데 특정 상황에서 도출된 개념이 다른 상황에 보편 적용되기 어렵고 배경식이 부족한 경우 활용하기도 어렵더라. 자, 그걸 딱 보셨으면 좀 전에 46페이지 46에 보면 선생님들 요거 잘 나왔습니다. 생산과 뭐야? 교환이란 말 있어 없어? 교환. 자, 필요한 것에 무엇? 생산하고 뭐 할까? 교환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또 옷도 필요하지. 볼펜도 필요하지. 오늘 공부하고 어깨 아프고 하니까 집에 가기 전에 어디 들려야 돼? 한의원 들려가지고 뭐 해야 돼? 침 맞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아니면 편의시설을 그렇지. 그래서 이거야. 필요한 것은 재화하고 무엇?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없어? 재화 무엇? 서비스. 이거야. 사고 싶은 건 뭐예요, 선생님들? 많지. 돈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돈으로 뭘 살 것인가 고민하잖아. 고민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그러나 좌우는 뭐 할까? 유한, 희소성을 띠고 있으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자, 생산과 교환이란 말 있어. 가로 적어놔. 특화. 특화. 그리고 옆에다가 지역이란 말을 적었고 또 나라라고 적어봐. 나라. 그리고 나라에다가 수입, 수출이라고 딱 적어봐. 뭔 말이야, 선생님들? 지역과 지역 뭐 할까요? 교류해 안 해? 교류하겠지? 그러면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역에 생산된 물건을 이웃 지역에 뭐 할까? 팔지. 그럼 이웃 지역도 생산된 물건 어디에 팔아요? 우리 지역에 팔겠지? 자, 교환이지, 교환. 근데 특화시켜서 팔면 더 이득이 많이 남아.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특화된 생산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뭐라 그럴까? 수입, 수출 그러죠. 나라와 나라 이것은 뭘까? 뭐? 나라와 나라, 수입, 수출 이걸 뭐라고 할까? 무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무역. 이렇게 확대가 돼야 돼 나중에. 이게. 그럼 무역 밑에다가 이 말 적어놔. 비교 우위. 비교 우위란 말 딱 적어놔. 나라와 나라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엇?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상품을 뭐 할까? 특화시켜서 뭐 해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하면 뭐야? 반도체. 이걸 수입, 수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 재화 서비스. 자, 그럼 이제 봐봐. 공통점. 고기자 및 자동차 만들기, 건물 짓기. 생산의 정의. 자, 생산은 다른 말로 일단 개념. 개념을 뭐 한다?
정의한다 그 말이지. 개념의 무엇? 속성 검토입니까? 지금 속성 검토는 무슨 속성 무슨 속성? 결정적 속성 그 다음에 무엇? 비결정적인 속성이야. 그 다음에 예와 그 다음에 무엇? 비례 구분하기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뭐에 대한 예야? 생산에 대한 예 맞습니까? 자 농부가 버섯 딴다. 근로자가 반도체를 만든다. 연예인이 뭐 하더라? 어제 BTS 공연했잖아 공연. 택배기사가 물건을 무엇? 배달은 다 뭐야? 생산 맞습니까? 생산이잖아. 환자가 병원에서 무엇? 치료받는 것. 이건 생산이 아니라 뭐야? 그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줘야지. 이건 뭐가 돼? 소비지. 그러니까 생산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생산인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소득을 뭐 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개념은 생산이 있으면 뭐 또 있어? 소비 또 뭐가 있더라? 경제활동. 자, 거기 봐봐. 개념 간에 자, 위계 구조의 매출. 위계. 그러니까 위계니까 선생님들 상하 위계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하위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제활동이 뭐가 돼요? 상위 개념이 되겠지. 그럼 생산과 소비는 뭘까요? 하위 개념이야. 그럼 생산 소비가 이렇게 이제 하위란 말이야. 이렇게 생산 소비. 근데 생산과 소비는 같은 레벨이야. 그래서 하위 개념인 동시에 뭘까? 동위 개념이야. 무슨 개념? 동위 개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랬을 때 밑에 보실래요? 속성 모형이더라. 사역과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 다양한 사례를 제 생산의 속성을 검토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원형 모형이에요. 공공기관을 지도할 때 경찰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해서 검토한 후에 자 경찰서를 뭘로? 대표적인 사례 이걸로 검토한 후에 예와 비례를 뭐 했다? 검토했다. 자 경찰서를 뭐로 했어?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잖아. 이게 뭐였어? 무슨 모형이야? 원형 모형 맞잖아. 원형 모형. 선생님 공공기관 경찰서 하면 일단 공공기관 공공시설 있잖아. 정의할 때 두 가지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공의,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정부. 무슨 말이야?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목적은 공익이야.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무슨 기관? 공공기관. 경찰서를 대표적인 사례. 원형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속성 모형은 한계가 있더라.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속성 모형? 속성을 나열하기 힘들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형 모형. 그럼 원형 모형이 갖는 장점을 쓰라고 했잖아. 장점. 그럼 장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속성 모형이 제시하는 결정적 속성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불명확한 경우를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더라. 그럼 봐봐. 이 개념과 관련지어 여기 봐봐. 기억과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기억 이해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봤습니다. 무슨 사고요? 고차적 사고로 가장 많이 나오잖아. 인지활동이 뭐야?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들. 자, 개념 모형은 인지적 수업 모형이더라. 그래서 의사결정과 논쟁과는 달리 무슨 영역을 직접 다루기 힘들더라. 무슨 영역? 그렇지, 가치 태도. 그래서 목표 영역 중에 가치 태도를 다루기가 힘들더라. 그럼 선생님들 의사결정이나 논쟁 문제는 다 무슨 문제가 개입돼요? 가치 문제가 개입된단 말이야, 선생님들. 이것은 선생님 개념학습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탐구학습. 탐구학습도 인지적 수업 모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논쟁학습과는 달리 무엇을 다루기 힘들다? 가치, 태도를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선생님들, 이 당시에 제일 많이 선생님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생산과 무엇? 소비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항상 그랬죠. 니은에 들어갈 학습활동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뭘 파악해라? 위계의 구조를 파악해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경제활동의 하위 개념으로서 동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있지. 그럼 위에 생산, 소비, 경제활동이라는 말이 줬어 안 줬어? 줬고 문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무엇? 하위 개념인 동시에 동의 개념이다 라고 답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요 유치원 문제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 유치원 문제. 4세반 가게 놀이하네. 어서오세요 손님. 나 오늘 공책이랑 연필 살 거야. 가히 나는 더 구경하고 갈래. 이거 귀엽지? 공책 연필 사고 싶어. 저 인형도 사고 싶어. 하지만 돈이 2장뿐이야 라고 있어 없어? 사서니까 그냥 1장, 2장 이렇게 하네. 이렇게.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을 건데 아쉽지만 연필이랑 무엇? 인형만 사야지. 자, 공책은 사지 못해서 무엇? 아쉽지? 그럼 봐봐 선생님들, 연필과 인형을 사는 걸로 인해서 공책은 포기해야 되지. 그래서 포기한다, 포기. 그래서 봐봐 선생님들, 사람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제한한 서비스가 무엇? 충분하지 않더라. 이걸 뭐라고 그래? 희소성. 아주 중요한 말이야. 뭐라고 한다? 희소성. 여기 니은 어떤 것을 얻기에 포기한 대가. 이게 뭐야? 기회비용. 아주 선생님 중요합니다. 요거 통합형 문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여기서 무엇이 기회비용입니까? 그렇지. 공책이 기회비용이야. 이게. 그러면 연필이나 인형은 뭐가 될까? 편익. 편익 또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뭐가 무엇보다 커야 돼? 기회 비용보다 뭐가 커야 돼? 편익, 만족감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공책은 그래서 니은을 직접 물어봤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용어에 해당되는 유아의 말을 찾으라고 했잖아, 선생님들. 다 사고 싶은데 돈이 2장뿐이야. 이건 희소성이지. 공책 못 사서 아쉽지만 연필, 인형을 사야지. 기회비용. 정말 4살짜리 이런 말 할까요? 4살 때 이런 거 했어? 막 닥치는 대로 뭐해? 들고 가버리지. 그 다음 선생님들 어디 보냐면 이 문제 47 보실래요? 47 개념학습. 촌락 있어 없어? 있지. 1차 산업 농촌, 어촌, 산지촌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가옥에 무엇? 밀집도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촌이나 또는 무엇? 산촌냐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이것 중요해. 농촌, 어촌, 산지촌을 구분할 때의 결정적인 속성이 뭘까? 결정적 속성. 지형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평지는 농촌, 어촌은 바다, 그 다음에 지형, 산은 산지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바닷가인데 도시인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농촌, 어촌, 산지촌을 나누는 결정적인 속성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 그 1. 직업 분포. 무슨 분포? 직업 분포. 그 다음에 무엇?
가옥의 형태. 다른 말로 하면 가옥이 뭘까 선생님들? 밀집도야 밀집도. 밀집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직업이 주로 뭐냐? 농업이냐? 그치? 그럼 농업이면 집들이 뭐 해야 돼?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촌의 집의 형태는 뭘까요? 집촌이에요. 근데 산지촌은 주로 집들이 흩어져 있지. 그러니까 뭐가 될까? 그렇지. 산촌이야, 산촌. 그래서 농촌, 어촌, 산지촌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아니라 지형이 아니야. 직업 분포나 가옥의 밀집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옥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있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거.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집촌, 산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중심으로 밀집도 부분은 적용하고 특징을 먼저 제시한 후, 설명한 후에 사례와 비사례. 이거 뭐였어요? 무슨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 특징을 먼저 제시한 후에 사례, 비사례. 뭐가 될까? 속성. 그 다음에 집촌, 산촌이자 최적. 대표 사례 지역. 좀 전에 선생님들 공공기관의 대표 기관인 무엇? 경찰서를 중심으로 했잖아, 선생님들. 설명한 후에 기타 지역을 보여주는 이거 무슨 모형이에요? 그렇지. 원형 모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십시오. 민주정치. 자, 지금 어떤 개념 중요하더라? 정치라는 개념 굉장히 뭐해? 중요하단 말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정치의 의미. 자, 오늘 뭐 알아본다? 정치야, 정치. 그럼 정치 현상. 정부가 국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청문회하는 것이죠.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만 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정치와 관련된 현상으로 말하고 있네요. 정치는 우선 낯선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런 의견 차이를 조정해서 해결 방안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뭐다? 정치더라. 정치의 속성을 제시했지.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정치의 예를 여기서 뭐 해라? 찾아봐라. 사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비례하고 그다음에 뭐야? 얘가 되는 거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야. 공무원 A가 운동화를 살 때 구두 살 것인가? 운동화 고민한 이건 정치 아니에요. 이게 의견 차이에 사람들 간 의견 차이입니까?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사례 2는 학생의 차원에서 불우이웃 돕기성금을 모으는 게 좋을지 봉사할 때는 토론하고 결정했다. 이게 학교 자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학교 자치. 정오리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역할을 보였다. 지금 조사해 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지. 지금 그러니까 사례 2만 정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봤어요. 정치 확인해 봐라. 정치와 관련된 다른 문제. 정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자, 이 밑줄.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는 무엇? 선거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이게 무슨 민주주의? 그렇지. 대의민주주의야. 중요해. 대의민주주의. 다른 말로 간접 민주주의야.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야. 그렇죠. 정치를 민주정치와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에 뭐가 낮아? 투표율이 낮더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선거 당일날 투표를 안 해요. 이 투표율이 낮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사전투표하잖아. 그 선거날 뭐해 이제? 놀러 가잖아요. 이게. 선거날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을 했거든. 학생이 1인 시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선거날 수업한다고 1인 시위하더라고. 대단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봐봐. 기억. 이거 정치의 사례가 돼야 안 돼? 되지. 선생님 봐봐. 이거 딱 적어놔. 이거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적어놔. 주민자치. 왜? 지역 주민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왜 지상에 있으면 뭔 일이 벌어져? 얘들 사고 나왔나? 사고는 지하로 할 것인가 지상으로 할 것인가 주민투표 실시하면 거기 있으면 아파트 사대주한테 먹을 거야. 전자투표 하잖아.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하잖아. 어디 할 것인가 이게. 자, 니은. 니은은 선생님들 지금 뭐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의 속성이지 속성. 원형이 아니지 이게. 디귿 지연이 판단 옳지? 않죠? 그치? 살에 산 빠져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리을 봐봐. 리을에서 정치 핵성사 예와 비애를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 뭘 강조한다? 가치 판단을 강조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좀 전에 어떤 문제 기억나? 이거 기억나요? 이 문제 봐봐. 개념학습은 인지적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뭐가 어려워? 가치 태도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가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치 판단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미음 봐봐, 미음. 정치를, 민주정치 생각할 때 최근에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에 투표라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선거와 정치를 동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까? 뭐가 위에 있어? 정치가 있지. 그럼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는 정치에 뭐가 돼? 하위 개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있으면 과거에 이런 기출문제가 풀어봤으면 좀 전에 생산과 소비의 관계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야. 이미 동이란 말이 나왔고 이런 말이 있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요해. 왜 이 문제 지금 학교자치하고 뭐가 들어있어? 주민자치가 들어있단 말이었어.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다음 그 옆에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2에서 요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아주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관련지어서. 그럼 예비교사 1, 예비교사 2 있어? 선생님 예비교사 1 봐봐 1. 일단 이거 무슨 모형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 수 없어? 일단 문제를 읽어볼까 그러면? 어떤 수업명을 적용했나요? 자, 근로자애라는 개념을 뭐 해라? 명확히 해서 무슨 학습? 개념학습. 기억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 여기 봤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제 이 문제 풀 때. 그 이유는 근로자가 노동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를 파악하고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이해할 때 노동권의 의미를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선생님들 그러면 역사를 파악한다는 말 있어 없어? 있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무엇? 상황이야. 역사적인 상황. 어떤 경험. 그러니까 있으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70년대 청계천에서 막 하루에 13시간씩 뭐 해요? 미싱이라 그러지. 미싱. 그게 미싱이 우리나라 뭐지? 재봉틀 돌리고 문 잠궈버리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이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분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태일 여사잖아. 전태일 여사. 그런 걸 선생님들 말해주는 거야. 선생님들. 분신. 분신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봤구나. 전 대학 1학년 때 봤다니까. 대학 1학년 때. 3학년 선배가. 학교에 있는데 119 온 거야. 119가. 점심시간에. 그럼 뭔 일인 거 봤더니 그 잘하는 형인데
음악관 뒤에서요 혼자 분신하고 의식이 있어. 그때는 그래서 4일인가 3일인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 그때 밤이날 그 한 해에 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2명이 분신했습니다. 그 형 돌아가서 난 뒤에 한 형은 임용고사 철폐.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철폐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3층에 뛰어버렸어. 분신하고. 그 형도 바로 돌아가셨지.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날은 학교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봤더니 그 형이 이제 분신하신 거지. 이게. 근데 이게 방송에서 안 나와요. 그 당시. 이게.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학교 갔다 뭐 할까? 그냥 평온해요. 평온해. 너무 가슴 아프죠. 이게. 그런 근로자의 노동권, 인권이었어요. 인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역사적인 뭘 제시하구나. 상황을 제시하구나. 그러니까 개념학습 중에서 무슨 모형이야? 그렇지. 상황 모형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선생님들 상황 모형이니까 기억에 뭐 제시해야 돼? 상황 및 경험 제시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예비사 2 봐봐. 2의 수업은 무슨 수업입니까?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분석, 일반화. 그렇지. 저거나 탐구학습 모형이야. 탐구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 그럼 봐봐. 또 봐봐. 고차적 사고력. 정말 이 용어 많이 나오죠. 뭐가 돼? 무엇을 적용해라? 탐구 모형을 적용한다. 그럼 선생님 어떤 고차적 사고력일까? 비판적 사고력. 윤희쌤 삽 하나 줄 테니까 주차장에 구덩이 놔봐. 구덩이. 수업이 무슨 수업이야? 예비교사 2야. 2. 예비교사 2. 그 탐구학습이니까 고차적 사고는 뭐가 될까? 탐구력이지. 문제에 집중해. 문제. 전태일렉사 사건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공감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란 말이야. 문제. 자, 그럼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우리 학생들의 모둠 활동 중 잘못된 부분을 지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의 모둠 활동. 어떤 모둠이 자, 밑줄. 성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자 했다. 자, 성인 근로자. 그러니까 직접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노동권을 뭐 침해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봐야 될까 이제. 그럼 물어봐야 될겠지. 노동권 침해당했나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근데 또 성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 근데 모든 구성원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어요, 선생님들? 이게 왜 잘못됐어? 성인 근로자를 표집해야 돼. 그러니까 표본이 뭐가 돼야 돼, 표본이. 표본은 성인 근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닷없이 뭘로 했습니까? 우리 반 친구들 알바 경험했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들 중고등 때 알바 해본 적 있어요? 다들 부자구나. 중고등 때 알바하면서 돈 떼인 적 있어 없어? 있다고 해? 설마 훔친 적 있어? 그러니까 표본은 성인 근로자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닷없이 뭘 하고 있어? 우리 반을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단계 중에 어떤 절차가 해당되는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라. 자, 그럼 여기서 봐보시면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령 지금 수집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지. 표본의 무엇?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이거잖아. 초등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 사례를 알아봐야 돼. 근데 느닷없이 뭐 하고 있을까? 초특인데
중특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 오늘 와서 선생님 제가 이게 민주시민에서 뭐 중요하다고 했어? 선거 중요하다고 했지. 선거. 그래서 이 선거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강조. 자, 개념학습 유형 봐봐, 유형. 개념을 가르칠 때 개념의 뭘 중심으로? 속성을 중심으로. 그러면 속성 제시와 정의, 결정, 비결정. 그 다음에 뭐 제시했어요, 선생님들? 얘하고 뭐하고? 비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가설 검증, 개념 분석, 검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속성 모형이야. 얘는 봐봐.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학생들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행동, 즉 경험 제시 기억나세요? 상황 및 경험 진술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요거 조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역사적 상황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속성 검토. 자, 그럼 기억에서 뭐 제시 여기서는 이제? 얘와 그 다음에 무엇? 비례야. 그래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속성 검토가 먼저 있고 얘는 다음에 있고. 자, 민주선거의 원칙 4가지를 적어놔야지. 아주 중요해. 민주선거의 원칙 선생님들 4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직접 선거. 그 다음에 평등 선거. 그 다음에 보통 선거. 그 다음에 비밀 선거.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꼭 알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직접 민주주의, 직접 선거, 간접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지. 근데 누가 직접 선거해?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평등 선거가 뭐냐?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게 무엇? 한 표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이 한 표나 이재명의 한 표나 최윤희의 한 표나 다 뭐해? 동일한 한 표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투표 가치의 등가성 다 뭐하더라? 똑같아. 1인 1표. 그래서 가상의 국가에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있을 때 각 선거구에 한 명을 대표로 무엇? 선출하며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게 무엇? 한 표씩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의 유권자가 100명이고 을은 1000명이라면 갑의 유권자 한 명은 을의 유권자 한 명의 10배에 상하는 표를 가진 셈이다. 왜? 100명하고 뭐니까? 1000명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의 개념 속에는 무엇도 있더라? 니은 봐봐, 니은. 이거 중요한 것은 투표 가치에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10,000표 중에 한 표나 1000표 중에 한 표나 그 둘 다 한 표는 뭐에 다 같다 그 말이었으면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내가 국회의원 됐는데 100표 가지고 국회의원 됐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무엇? 1000표 가지고 뭐가 될 수 있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표는 다 뭐해? 같더라.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었어요. 선생님 기억에 평등 선거하면 2가지. 뭘까 뭐? 1인 1표 그 다음에 투표 가치의 무엇? 평등.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1인 1표 투표 가치의 평등.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가옥과 무엇? 기후라고 있어 없어? 있죠? 굉장히 중요해. 기후. 일단 기후란 말이 나왔잖아, 선생님. 기후.
이 기후가 있으면 일단 머릿속으로 전통 가옥가 뭐라고 그랬어? 기후잖아요. 기후. 그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무슨 환경? 자연 환경. 그럼 자연 환경에는 기후하고 뭐가 있을까? 지형, 식생, 토양 등등이 있어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 기후의 3요소가 뭐예요? 기후의 3요소. 3,000번도 넘게 했어. 기온, 강수량, 그 다음 바람. 바람이에요. 그럼 이게 기후의 요소야.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이 있어. 기후 요인. 그러니까 온도, 우리 지역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 이거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위도.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뭐해? 떨어지잖아. 이게 또 선생님들 위도 말고 뭐 또 있을까? 지형. 지형도 기온이나 강수량 양이 줘 안 줘? 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또 뭐가 있을까? 수심. 바닷물의 깊이 있잖아, 깊이. 이런 것들. 또는 뭐 해류. 여러 가지. 난류냐, 또는 무엇. 한류냐, 그거 있잖아, 선생님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거. 해발고도야. 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 마이너스 0.6도가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적도 부근인데도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산에 뭐가 있어? 눈이 있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뭐 구분해야 돼? 기후 요소하고 기후 요인 구분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볼까? 우리 그 과학가에서 식물의 한 살이 식물의 성장 조건에 뭐가 뭐를 들어가? 햇빛하고 뭐? 물 그 다음에 온도야, 기온. 그럼 결국은 이게 물이지 강수량이잖아요, 선생님. 강수량, 물이지, 물. 이게 물. 그럼 이 기온하고 강수량이 있어. 요걸 가지고 기후를 구분해. 누가? 케펜이라는 사람이 구분해요. 그래서 케펜의 기후 구분은 기온하고 뭐하고? 강수량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이 기온과 관련 지어서 기후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기온? 적도지방, 열대기후.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열대 식물이 자라려면 최한올, 가장 추운 겨울에 18도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열대 기후는 다 몇 도 이상이야? 18도씨야. 식물이 살려면, 오케이? 열대 식물이 살려면, 아니면 이거 있잖아. 식물은 살긴 살아. 근데 땅이 얼냐 안 돼. 땅이. 마이너스 3도씩 되면 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씩 18도씩 사이 기온이. 그게 어딜까? 온대기후예요. 뭐가 있다? 온대기후.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이하. 그렇지. 냉대. 그치? 그리고 아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렇지. 한대기후. 얘는 기온이야. 그러면 식물이 자라려면 최소 500mm가 돼야 돼. 연 강수량. 근데 그게 안 돼버려. 그게 무슨 기후야, 이제? 그렇지. 건조. 그러니까 건조 기후는 기온이 아니라 뭐야? 강수량. 이게 뭐다? 건조 기후란 말이야. 그럼 이제 케펜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기호를 주는 거야. 기호. 이걸 A, 이걸 C, 이걸 D, 이걸 E, 이걸 무엇? 아니 이게 B.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지도 보면 A, B, C, D, E라고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둬야 돼. 그럼 이러한 기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의식,
주가 달라져요.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옷 입잖아, 선생님들. 이제 한여름에는 뭐 해야 돼? 반팔 입을 거 아니야, 반팔. 이게. 평양냉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선생님? 평양냉면. 좋아해?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 맛있어서? 진짜 평양냉면 맛있어요? 하나, 아무 맛도 안 나던데? 왜 북한 음식은 싱거울까요? 추운 지방이야. 간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평양냉면은 아무 맛도 안 나는 게 평양냉면 맛의 그 특징이라고 하더라. 남도 지방은 왜 짜고 맵고 그럴까? 더우니까 뭘 많이 쳐? 여러분 소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젓갈을 또 많이 넣고. 그래서 의식과 선생님 달라집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럼 세계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 뭘 보여줬어요, 선생님들? 가옥 있어 없어? 전통 가옥을 보여줍니다. 자, 봐봐. 전통 가옥이 무슨 왜 다양할까요? 라고 있어 없어?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건 뭘까, 선생님들? 전통 가옥의 몫이 왜 다양한가에 대해서 공부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다양해? 여기 봐봐. 학생들 대답해야지. 진짜 다양한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형, 다양한 이유.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집이 다양할 것이다. 언니, 강수량 때문에 다양할 것이다. 불안하겠다. 합히면 되지. 기온과 무엇? 강수량 때문에 다양하다.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야. 결합과 개선. 왜 다양해 또? 바람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전통 가옥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가설에 대한데. 가설이지. 그리고 탐색. 자, 선생님들. 건조한 지역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건조 기후라 그랬잖아. 방금 전에 건조 기후는 일단은 선생님들 비가 많이 와 안 와요. 일교차가 뭐 할까? 엄청 심해. 그래서 단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할까? 흑벽돌이에요. 뭐 한다? 흑벽돌.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 이게 흑벽돌집. 오른쪽 보여요? 흑벽돌집. 무슨 효과? 단열. 그러니까 흑벽돌은 열돈돌이 낮아서 주간에 뜨거운 열기를 막아준다. 이거. 친환경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그리고 왜 지붕이 평평할까? 비가 안 오지. 한 번 올 때 뭐 해야 돼? 물을. 그렇지, 모아놔야지, 이게. 근데 얘 봐봐, 얘. 얘는 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경사가 되어 있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지, 뭘 많이 오니까. 자, 그랬을 때 봐, 이제. 또는 이게 이글루. 여기 보시면, 40도 뜨는 추위에 견디기 안성맞지 이글루는 눈과 물로 지어서 놀랍게도 온도는 25도를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더라. 그럼 여기도 기온하고 또 뭐가 있어, 선생님들? 강수량 맞지? 이글루 직전 눈을 압축하여 직면체 형태로 만든 벽돌을 도명틀로 쌓았는데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해 온도를 높여줍니다. 기온 상승, 눈으로 만든 벽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해. 녹은 물은 벽돌에 흡수되면서 단단한 얼음으로 변하더라. 얼음 벽돌을 보면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 선생님들?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이 있으면 단열 효과지. 그래서 집에 이중창하기가 할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그러지, 뻑뻑이. 뻑뻑이가 그거야, 뻑뻑이가. 이게. 그 다음에 선생님 봐봐. 열대하고요, 한대기후 있어요. 중요해. 이거 수능 문제 단골이잖아. 둘 다 지면에서 뭐 할까?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겠지. 왜 열대에서는 이런 고상가옥을 지을까, 선생님들?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열기 있어 없어? 덥잖아, 지면에서. 지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해충으로 부하기 높게 진다.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가 가파르다. 근데 선생님들, 한대기후 있습니까? 얘들은 왜 고상가옥일까? 영구 동토층이란 말이야, 선생님들. 얼어 있어. 추워, 안 추워? 추우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기둥 박아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눈이 만약에 경사가 뭐해? 급하게 지어야 되겠지? 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상가옥을 짓는데 기후에 따라 차이는 있어, 없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자, 눈과 비가 많이 오는데 경사가 급하더라. 이걸로. 그럼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두 가지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뭐가 뭐 때문에? 그렇지. 기온과 강수량. 바람은 답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중요해. 맨 밑에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의 전통 과학은 그 지역의 무엇, 기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결국 선생님 이거야. 기후에 따라 뭐가 달라져? 의식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아주 선생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57페이지 가십시오. 57페이지.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무슨 학습 모형? 57. 탐구학습 모형을 활용하는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나요? 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민교사. 저는 학생이 장수는 인류를 향한 신의 축복인가? 라고 탐구 문제를 설정했다. 자. 근데 수정으로 했다, 수정. 일단 탐구학습 모형이지. 자, 말해줘. 장수는 신의 축복이야? 아니, 말 좀 해주지, 이제. 장수는 신의 축복이에요? 아, 축복이다. 왜? 오래 살면 좋으니까? 근데 난 독거노인이고 연금에 살고 또 집도 떡방촌이야. 마지못해 살아. 근데 몸은 건강해. 죽겠어. 죽을 수도 없어.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문제야, 가치 문제야. 그렇지, 가치 문제야, 가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들. 고령화가 나이가 많은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건강하게 뭐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뭐 병원에 누워있어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건강이 정말 선생님들 중요하지. 이게 제 세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편찮으실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아버지 편찮으시는데 병원 오래 계시니까 점점 살이 빠져가요. 너무 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노량진에서 그냥 소주 한잔하고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한테 전남 장흥 갑시다. 아저씨가. 그래서 콜! 이래가지고 시골집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간병 계시고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고 나 잤어. 근데 너무 지금 눈물 나오는데 너무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엉뚱한 성격이거든, 잘. 그런 적이 딱 3번 있어요, 인생에서. 춘천에서 한번 시골 택시 타고 내려간 적이 있어. 춘천에 수업 끝나고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거든, 이게. 그때는 택시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 3시에 돈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택시비. 50만 원. 이게, 그리고 시골 할머니잖아. 택시 아저씨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제 시골 할머니가 택시 아저씨가 이해가 안 돼. 자고 가라니까. 이게. 나는 그게 지금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라이 짓이지만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는 가는 거야. 이게. 질러놓고 보는 거지, 진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와이프지, 진짜. 남편이 틈 만나면 없어지니까. 틈 만나면 시골 가 있으니까. 황당한 거야, 황당해, 이게. 자, 그럼 이제 이거야. 탐구학습은 무슨 문제 해야 돼? 사실 문제 해야 돼? 가치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고령화 현상을 주제로 하는 적절한 가설예로
니은을 제시했다.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이 문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삶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무엇? 경제적인 무엇? 수준. 자, 니은이 지금 뭐야, 선생님들? 가설이지. 자, 가설을 설정해. 자, 무엇을? 고령화 현상이야.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 삶의 만족도가 뭐하고? 경제적 수준이지. 그러니까 나이, 이거 선생님들. 선생님들 나이에는 돈이 있고 없고가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어린애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지. 이 양반들은 돈 있고 없으면 분명히 표가 나. 우리는 젊으니까 표가 안 나, 이게.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만족도가 높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돼.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년층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아주 선생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거 중요한 예시야. 이런 문제들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 봐봐, 선생님들. 탐구 문제와 가설을 제대로 설정하고 지도하였군요. 저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모둠별로 탐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모둠이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더라. 근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또래와의 관계, 청소년, 비행 등의 용어를 각자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 배고파서 길거리 가고 있는데 빵이 하나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진 빵이야. 그걸 주워 먹었어. 이거 비행이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버리고 간 빵도 아니고 살짝 아줌마가 장바구니에 떨어졌단 말이야. 난 배가 고파. 그걸 봤어. 아들랑 가고 있어. 좀 떨어졌지? 아무도 없어. 주워서 먹었어. 비행이 아니야. 이거야. 이걸 비행으로 보는 사람들, 비행으로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면 자료 수집이 뭐 할까? 엉망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봐봐. 자료 수집 전에 무엇을 지도하면 좋겠네요? 개념 정의 또는 무엇? 용어 정의. 문제 알아야 돼. 봐봐. 선생님. 좀 전에 봐봐.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떻게 수집했지? 엉뚱하게. 그래서 표본이 잘못됐잖아. 그렇게도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등 문제 스타일이야. 여기에 초등이 따라갑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들 탐구학습의 단계를 달달달 외우지 말고 탐구학습은 문제제기, 가설설정, 일반화가 있으면 자료 수집할 때 올바르게 자료를 수집하려면 수집 전에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고 수집할 때 표본을 정확히 추출해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스스로 무엇?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해서 사고과정을 반성, 통제한 또 나왔네. 고쳐서 찾으려 무엇? 그렇지. 메타인지. 초인지를 함양하도록 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는 질문을 제시하라 했다. 조금 전에 문제는. 이것은 질문을 주고 지금 어떤 사고력인가를 물었잖아. 무슨 학습? 탐구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돼. 자, 선생님, 방금 우리 57까지 공부했잖아요, 선생님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 첫째 날이니까 나눠드린 기지개 문제 있죠? 이 기지개 문제. 문제에서 몇 페이지까지냐면 9페이지까지입니다. 문제에서 9페이지까지 문제를 선생님들 지금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세요. 문제 다 오늘 한 대까지 선생님 풀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선생님 특별히 이 문제는 제가 해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3시간 동안 쭉 봤잖아. 이제 몫은 선생님들 몫이야.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 적혀 있죠? 그럼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족보 페이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 뭐 해야 돼?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14주 동안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자에 대한 뭐 건의사항이나 질문 없어요? 그럼 이제 서진학교 오늘 서진학교 현장 학습 갑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